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의 프랑스 출발점인 생장페드보르에서 시작된 노정 중 약 300km 정도를 걸어서 도착하게 되는 대도시 부르고스와 그 주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스페인의 그 파라도르라는 구형 호텔에 대해서 말했고요. 부르고스가 스페인 문학에 큰 영감을 주었다는 것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르고스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정도 가면 만나게 되는 또 다른 도시 레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온이라는 도시를 말하게 되니까 레온의 성곽도 기억납니다만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모르시아와 세시나입니다. 특히나 레온의 성당이나 그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 및 바에서 먹는 모르시아의 기억은 잊을 수가 없는데요. 산티아고 순례길 중 음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겠지만 세시나와 모르시아에 대해서는 여기 레온에 대해서 말하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스페인의 하모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잘 알려진 음식인데요. 사실 세시나는 하모의 쇠고기 버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돼지의 뒷다리가 아니라 소의 뒷다리를 염장해서 말린 것이죠. 만드는 과정은 하몽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요. 결국 재료가 다른 것이죠. 특히 레온 주변에는 산들이 많기 때문에 소의 다리를 염장해서 건조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시나는 하몽보다 더 붉은색을 띠는데요. 아무래도 돼지고기보다 기름기가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모의 살 부분도 건조되면 딱딱하고 질기지만 세시나는 전체적으로 그것보다 더 건조되어 있고 질긴 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기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하몬보다는 세시나가 더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한편 스페인에서 우리의 순대와도 유사한 모로시아를 맛볼 수 있는데요. 돼지의 내장에 선지와 곡물 등을 넣어서 만듭니다. 우리의 순대에는 당면을 넣는데 그것을 제외한다면 제조 과정이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순대도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스페인도 마찬가지인데요. 레오네 모르시아는 다른 곳에 비해서 특별합니다. 재료에 있어서 돼지의 피와 양파만을 쓰는 게 특징인데요. 물론 만드는 사람마다 거기에 약간의 빵가루를 넣는다거나 돼지 비계를 비롯해서 마늘이나 잣을 넣는 경우도 있죠. 특히 레온 지역에서 모르시아를 식당에서 시키면은 으깨서 내놓는 게 특징인데요. 이 경우 주로 빵에 발라서 먹게 됩니다. 잘게 썰어서 내놓을 때는 프라이팬에 튀긴 듯해서 내놓기는 하는데요. 특히 맥주나 와인에 아주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레온과 레온 주변을 가신다면 세시나나 모르시아를 한번 맛보는 것도 추천하게 됩니다. 한편 오스필탈 데 어르비고라는 마을은 레온에서 서남쪽으로 가다가 아스토르가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게 되는 작은 마을인데요. 여기를 지날 때 꼭 언급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명예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스페인어로는 파소노 로소라고 하는데요. 명예의 통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434년 7월 10일부터 8월 9일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기사들 간의 결투죠. 사실 산티아고 순례길을 우리는 지금 관광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3, 40일을 가야 하는 길이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와인을 마시고 말이죠. 특히 이 순례길을 직접 걷지 않고 이야기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인데요. 낭만적인 느낌만 드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길은 쉬운 길만은 아니죠. 단조로움이 계속되기도 하고요. 기상이변을 겪기도 하죠. 물론 늦은 가을이나
겨울에 걷는 것은 아주 위험한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순례자들만이 있는 게 아니겠죠. 마을과 마을을 지나면서 수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도둑이나 강도, 폭도, 그리고 거린들이나 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가능성은 늘 있죠. 그렇게 과거 예루살렘이나 로마로 가는 순례길 중간에도 종교인들이거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례자를 보호하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해왔고요.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도 예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치방범대와 같은 조직을 만들었는데요. 말하자면 귀족 출신을 중심으로 기사단이 된 것이고요. 산티아고 기사단도 그 뿌리는 바로 이런 조직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조직된 기사단들은 각각이 구역을 지키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조직된 기사단들은 원래 순례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작됐지만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 서로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기사단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도 있고요. 갈등 관계에 있을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오스피탈 데 오르비고의 명예의 통로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레온의 부유한 가문 출신의 돈 수에로 데 키뇨네스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주변의 기사들과 대결을 제안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과 자신의 기사단이 강함을 보이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순례길이 각종 도둑들에게도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특히 돈 수에로 데 키뇨네스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구애를 했지만 결국 거절당함으로써 생긴 분노의 표현이었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에게 퇴짜를 놓은 여인은 바로 도냐 레오노르 데 또바르인데요. 이쯤에서 돈키호테가 자기 자신을 둘시네아 공주로부터 시전당한 기사로 스스로를 맞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돈 수에로 데 키누네스나 돈키호테나 매우 큰 공을 세워 이름을 날려 자신의 사랑을 거절한 여인에게 자신이 얻은 아픔을 결코 잊지 못하게 하겠다는 굳은 각오의 표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부당한 사랑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그것을 대신할 고귀한 이상을 찾아 몇 달이고 배야 하는 게 돈키호테이고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나는 돈 수에로 데 키누네스입니다. 물론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앙헬리카에게 거부당한 오를란도가 광란에 빠진 것이나 아마디스 데 가울라가 자신이 사랑했던 오리아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페냐 포브레 산에서 고행을 하는 것도 돈키호테의 경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돈 수에로 데 키뇨네스에 대해서는 파울로 코엘료도 순례자라는 책에서 페트루스 입을 통해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순례길의 모든 기사 중에서 누가 가장 강하고 용감한지를 가리기 위해 결투를 제안한 돈 수에로 데 키뇨네스에 대해 자존심 강한 주변의 기사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에게 도전한 기사들은 이 돈 수에로 데 키뇨네스가 모두 이기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물론 점차 멀리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영국에서까지 기사들이 찾아오고 장군과 군인 그리고 강도들까지 찾아와서 결투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성유골함에 군목걸이를 바쳤다고 하고요. 그 목걸이는 오늘날까지 야고보의 흉상을 장식하고 있죠. 이 흥미로운 돈 수에로 데 키뇨네스에 대해서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에서 빼놓을 수가 없었겠죠. 사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돈키호테의 광기는 돈 수에로 데 키뇨네스의 그것과 매우 닮았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고요. 작품 중에서 1권 49장에 법사신부라는 사람이
기사들의 이야기가 허구에 불과하다 하고 거짓이라고 말하자 그와 논쟁 중에 돈키호테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죠. 명예의 통로로 유명한 돈 수에로 데 끼르네스의 결투가 어디 장난이라고 말해보시죠? 라고 말이죠. 1434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그 주인공 돈수에로 데 끼르네스의 업적은 사실이며 기사 이야기가 법사 신부가 말한 것처럼 화구가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산티아고 순례길 중 레온이라는 도시를 말하면서 모르시아와 세시나를 그리고 돈키호테와 매우 닮아 있는 돈 수에로 데 끼뇨네스라는 기사와 바스 오노로소 즉 명예의 통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